보름 넘게 제가 육성을 했어요. 총 플레이 타임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250을 달성을 했고 프로모션에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루시온 오토매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니 벌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찾아가면서 포카인키도 맨땅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미션을 받고 쭉 한번 키워봤어요. 키우고 나서 저의 좀 소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는 육성을 중단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 제가 만약에 계속 키운다 그러면 왜 여기서 끊느냐, 끝까지 가면 좋겠지, 디멘션주도 끼면 좋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를 몇 달 동안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가지 컨텐츠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멈추는데, 이 포카인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원킬을 잡았을 때는 깡패입니다. 이 포카신타는 이 궁신탄형과의 시너지가 너무 좋은 즉시 발동형 스킬이기 때문에 원킬 잡았을 때 기준으로 어떤 사냥터든지 1티어입니다. 그냥 탑이야, 탑. 그런데 그만큼 깡으로 포카를 썼을 때 데미지가 너무나 처참하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크리 직업 치고도 비크리 직업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점으로 갔을 때 능력치는 확실히 좋고, 만약에 그 해당 사냥터에서 원킬 잡았다고 하면은 넘사벽입니다. 궁신탄형이 불가능한 시간의 정원과 심층 1층은 별로예요. 하지만 그 외 사냥터는 정말 탑티어다. 장비가 안 좋은 수준에서 원킬 잡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남들이 가는 사냥터보다 조금 난이도가 더 낮은 사냥터에서 원킬을 내면서 사냥을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 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190부터 220레벨까지의 타나토스 12층입니다. 타나토스 12층 같은 경우는 풀부가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제니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사냥터예요. 타나토스 12층은 텔레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2배의 수익을 내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살리자. 왜냐면 타나토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사냥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전사자의 무덤입니다. 왜냐면 230, 40레벨 때는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까지는 원킬 낼 강도가 안 보였어요. 원킬이 안 나는 순간 솔직히 원킬 잡기 쉬운 섀도우 크로스 같은 직업이 파밍은 더 용이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드래곤 나이트라든지. 근데 그런 직업을 앞서기 위해서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 마가레타 카드 2장과 에르메스 가이 카드 2장을 제가 먹었습니다. 전사자 무덤에서. 전사자의 무덤은 원킬 잡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텔레포트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퀴지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 오토매틱 장비로도 원킬이 잡혀요. 부스터 무기에 레벨만 한 220 넘어가면.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전사자의 무덤에서 뼈를 묻을 작정으로 제가 파밍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사자의 무덤에서 그 뼈를 묻으면서 제가 맞췄던 무기는 바로 직작을 했는데, 포카신탄 2개 인챈트가 들어간 물리 등급 5레벨의 팀 글래시아 무기입니다. 저는 다른 거를 거의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무기부터 갔어요. 왜냐면 저등급 무기 이런 거 가지고는 사냥터에서 원킬 방도가 안 보이는 캐릭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방어구가 빵빵하든가 어쨌든 등급업이 돼 있는 방어구나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사자의 무덤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며칠 동안 진짜 미친듯이 파밍을 했습니다. 원킬 나는 사냥터에서 미친듯이 놀아야 돼요, 포카인키는. 진짜. 왜냐면 원킬 났을 때 이만큼 더 빠르게 사냥 파밍을 할 수 있는 캐릭이 존재하잖아요. 무기 맞추기 전에 제가 해피볼론을 샀어요. 왜 해피볼론을 샀냐면 어차피 장비 맞춰도 다음 사냥터를 못 올라가요. 그냥 드랍률을 올려버리자. 그래서 제가 사용한 아이템이 여기도 있는데,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사자의 무덤 돌 때 제가 맨땅으로 영재지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하고 존다 서포트도 이용했고 골피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률 올려주는 드랍률 신발, 그리고 영끌에서 모은 해피벌룬을 사서 드랍률 최대한 올려서 카드를 못 먹다가 이 두 개를 맞춰갖고 드랍률 올리고 나서는 진 아르보치 바실 카드 2장, 진 에르메스 가이 카드 2장, 진 마가레타 소린 카드 2장, 원념의 파편도 거의 10,000개 정도 했습니다. 원념의 파편은 10,000제니에서 17,000제니 정도 사이에 판매를 이미 다 했고요. 어깨 맞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어스케이크를 좀 버티기 위해서 발키리아 실드에다가 앨리스 카드를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전사자의 무덤에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전사자의 무덤에서 너무 오래 머무니까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좀 식상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맘 같아서는 진마가 2장 더 먹을 때까지 안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미방송이었으면 저는 진짜 일주일 더 놀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포카인키 할 때 그 정도 근성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드래곤 나이트처럼 대충 레벨 올려가지고 글래스로 기물 해서 부비고 그게 안 돼. 포카인키는 다른 애들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를 깨기 시작했죠. 에피소드를 깨고 나서
이제 달팽이도 한 번씩 돌아주고, 기동성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남들이 잘 안 도는 뭐 장던, 에다, 고성 이런 데 다 돌았어요. 코르 쪽 인던도 다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돌면서 그렇게 제니수급에 좀 도움을 주려고 했었고, 원킬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노의 부츠를 맞췄는데 진노의 부츠 무등급입니다. 진노 부츠는 솔직히 등급 옵션이 진짜 보잘것이 없어요. 진노 부츠를 고등급에 쓸 바에는 딘 부츠 아니면 룬 부츠 또는 게오보르그 부츠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상석을 이용해서 무등급 12젤을 한 다음에 휘말린 쥐급 레그 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오토갑, 아직도 오토갑을 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최종이 기물레 원킬 사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쿨타임의 공격력에 앵글샷에 요스코프스 수호사 카드가 들어가 있고, 해적선장 커트로 불쿨과 함께 협상각 카드 세트 시너지 효과를 얻었고요.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럭을 찍었어요. 공감 세스 쓰다가 나중에 덱스를 줄이고 럭도 줄이고 그 다음에 힘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공속이 좀 안 나와가지고 어질도 좀 많이 찍었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차게 되면 크리울이 또 떨어지니까 그레이울프 치치작이라고 하죠. 치명 4레벨에 있는 그레이울프 작에다가 중급 르간 세트를 좀 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펜던트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구로 딜을 좀 잡으려고 저렴하고 좀 괜찮은 투구로 생각을 해봤어요. 라이징을 원래 끼고 있었는데 라이징 옵션이 중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딜이 너무 안 나와서 크리올이 많이 떨어지죠. 수호사 세트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크리올이 떨어지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CRT 강화, 인챈트가 좀 싸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영이가는. 그리고 얘기 3레벨을 올려서 크리 데미지와 크리올을 올려주고, 헤카 카드를 장착해서 피어텍 7 옵션과 함께 수석성 몬스터에게 데미지 추가. 이게 왜 수석성을 했냐면 제가 240레벨 때 꽃보 카드 파밍을 갔습니다. 꽃보가 원킬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꽃보란 애를 원킬을 잡기 위해서 헤카 카드를 이용을 했고, 여기도 이제 중단도 이제 부스터 가면에 헤카 카드를 장착을 해서 피어텍과 함께 수석성 몬스터에게 추뎀을 잡았습니다. 요스터셋이 딜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썼을 때에 비해서 데미지가 한 20% 증가를 하는데 크리올 잡기가 좀 너무 빡세다. 지금도 크리올이 139밖에 안 나와요. 버프 다 해도. 이게 기물레까지는 괜찮은데 기물레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시계탑만 가도 가끔 미스가 나요. 크리올이 부족해서. 그만큼 크리 맞추기가 좀 힘들다. 그레이울프가 좀 강제되기도 하고. 만약에 뒷판을 내가 보관할 수 있으면, 뒷판이 지금 부스터입니다. 이 부스터에다가 뭐 길로틴 크로스 걸치커 세트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어세시 크로스 세트랑 이 레인지 중단. 이 부스터 같은 경우는 굴쿨이 붙어있는 부분은 좋은데 방무도 떨어지고 크리올이 없습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번에 신규 섀도우, 여기 보면은 폭화 섀도우가 있어요. 열화 섀도우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얘가 재련된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이번에 나온 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추천드려요. 나중에라도 이걸 좀 쓰시면은 유스코프스 수호사 세트 쓰시는데 좀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크리올이 붙습니다. 이거를 4세트를 차면 방무가 100% 잡히고 저항 감소에다가 크리올이 20이 올라요. 그러면 내가 크리올이 140이다 160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챈트를 또 하게 되면 인챈트에 따라서 크리올이 또 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웨폰과 실드가 비니까 인피, 앱솔브, 세퍼레이트, 메가블리츠 각종 섀도우를 장착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사더라도 이 열화 섀도우랑 포카 섀도우를 같이 장착함으로 해서 크리올을 좀 땡겨내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좀 비싸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도 크리티컬 인챈트가 돼요. 마스터 섀도우, M 섀도우 이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풀펜이 맥맘 쪽으로 가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해적선장 코트는 크리올 3%도 있고 크리 데미지 15%도 있기 때문에 이거 C등급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무등급으로 하니까 이게 기물레에서 지금 현재 원킬이 잡히는데 약간 모자라서 레드 허브 액티베이터라는 도핑 아이템을 사용을 해요. 도핑을 안 쓰고 잡으면 좋잖아요. C등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노의 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속 키웠으면 지금 제니가 지금 제법 모였어요. 잡템 팔고 에텔 팔고 그러면 이것저것 팔면은 총 금액이 지금 한 못해도 7, 8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걸 C등급으로 할 거야. 진노의 간 같은 경우 C등급 옵션이 괜찮습니다. 근접 원거리 데미지가 10% 늘어나고, C등급까지는 좀 향상석 조금 쓰다 보면은 몇천만이면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노의 간이 C등급이고 해적선장 코트가 C등급이면 도핑 없이도 기물레가 원킬이 나옵니다. 그리고 큐펫은 말씀 안 드렸는데 큐펫은 초코를 썼어요. 초코.
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코 같은 경우는 역시 크리올 때문에 문제거든요. 인큐버스를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그 열매를 지금 좀 많이 먹어요. 제가 SP가 딸려가지고. 근데 이 초코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리올이 부족해서, 크리올이 9%나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크리올을 더 까내릴 수가 없습니다. 140이 거의 최소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물레까지 놀려면 이제 나중에 방향성이 투구 업그레이드, 코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도핑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물레나 또는 시계탑 같은 데서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니를 걸게 되면은 열화기탄하고 포카 섀도우로 바꾼 다음에 크리오를 좀 잡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버스로 바꿀 것 같아요. 마나수랑 이그 열매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해져 있죠. 게오보르그 또는 요르스칼프로 부츠부터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망토 구입하고요. 네, 갑옷 구입하고 내 사냥터 봐서 액세서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제니를 진짜 미친듯이 모아가지고 디멘션즈 룸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심층 한번 꾸역꾸역이라도 한번 돌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 보스전을 많이 하면 인피를 가시는 게 좋고, 일반 사냥이라면 앱솔브 섀도우를 장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디멘션즈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딩글 무기를 디멘션즈 바로 250대 맞춰도 돼요. 되긴 하는데 막상 써보면 사냥에서는 딩글 너클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쿨타임을 맞추기 힘든 그 저가 장비의 특성상 불쿨이 여기서 15%가 오르고 공격 속도가 15% 오른다는 것은 정말 세팅하기 편해지거든요. 클이 맞추는 것도 힘들지만 불쿨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딩글 너클과 디멘션즈 노인첸의 무기 데미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한 1,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심층을 가서 디멘 뚝을 맞추면 그때는 이제 디멘 무기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세팅이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요르스칼프 1층을 노릴 것 같긴 해요.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 그럼 어디서 파밍을 해야 되냐. 기물레는 250부터 페널티를 먹으니까. 시계탑을 내가 가봤는데 페널티 먹는 상황에서도 잡템 값으로 800 이상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좀 뜸한 시간대에서는 시계탑도 요즘에 1000만 이상 좀 땡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페널티를 많이 먹게 되면 다시 전사자로 갑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인기가 좀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갑니다. 원킬 잡은 사냥력은 미치는데 그 다음 사냥터로 가기 전까지는 템 세팅이 더 빡세요. 드래곤 나이트가 좀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크로스는 그냥 중간 정도고 걔네들보다 훨씬 좀 빡셉니다. 근데 원킬을 잡았을 때 그 달성감과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땅으로 하는 거 많이 힘들죠. 처음부터 현질 없이 올라가는 거 힘들 수밖에 없지만 원킬을 잡아도 효율이 안 나오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업과 비교를 하면은 뭐 좀 키울만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션을 받아서 키우게 됐고 맨땅에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봤고, 글레이시아 가드 말씀 안 드렸는데, 글레이시아 가드는 공격, 물리장력, 인텔리전스에 요르문가드 성질 수호자 카드예요. 여기서 크리올이 좀 빠지니까 크리 맞추기가 더 힘들긴 하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며칠 동안 했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봤고, 지금까지 키웠던 거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포카시타 인퀴지터 좀 저렴한 장비로 하실 분들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미션 주신 닉파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